강아지랑 수학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 절반이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하면 천사 같고 정말 너무 순수하고 거짓말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엄마는 정말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 크고 작고 이렇게 꼭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사실 좀 혼내기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겠죠. 근데 그 거짓말은 선생님한테도 합니다. 진짜요? 네, 저희 반 아이들도 보면은 과제 발표하거나 뭔가 숙제를 제출할 때 정말 배가 아프다고 표정까지도 너무 절실하게 아파서 네. 이렇게 보건실에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이 끝날 때쯤 보건 선생님이 얘 노래 부른다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이들 스스로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것을 가정에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라고만 하시기보다는 네. 금도끼, 은도끼라던가 또는 유명 인사들의 정직과 관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일화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정직의 중요성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좀 거짓말을 좀 했죠. 어렸을 거짓말 때. 전문가 수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거짓말로 거의 또 사업으로 했는데 친구 5명하고 네. 문방구 앞에서 우리가 도원 결의를 했죠. 각자 엄마한테 참고서 5권 산다고 그러고 네. 돈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해서 각자 한 권씩만 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종류별로. 그래서 검사할 때는 갖고 가서 엄마 샀지? 하고 다 보여주고 남은 돈 가지고 막 오락실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죠. 그래요. 그때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10건 산다 그랬었으면 네. 더 많이 남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렸구나.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참 그거? 순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고등학생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작은 거짓말들이 많아요.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기 싫으면 아파서 엎드려 있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심하게 혼내거나 매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지능적인 거짓말을 맞아요. 덮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안 좋은 것들은 거짓말했을 때 야, 너 뭐가 되려 그러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신다면 거짓말을 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막 혼내면 나중에는 혼나기 싫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넘어가면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다 하는 거짓말은 뭐 그렇다 치고 엄마한테 하는 거짓말은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는 너를 다 용서할 생각도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평상시에 좀 무섭게 굴지 않았나. 그래서 진실을 얘기했다가 참 많이 혼날까 봐.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기가 아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화가 나더라도 그때 너무 제재를 하면 다음번에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진실을 얘기해주면 가슴이 아프더라도 좀 안아주는 게 네.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 용서해줄게 해놓고 막 엄마 버럭 화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우리부터 좀 우리의 인성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그거에 제가 같고요. 많이 속아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직함이란 건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아이한테 그 중요성을 늘 강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 어디 있나요? 저기 안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공부는 아닌 모양입니다. 제작진에게 눈 한 번 안 돌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집중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이시은 양입니다. 시은아 지금 뭐 만드는 거야? 몰티즈요. 왜 만들고 있어? 강아지 좋아해서 제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즘 시은이가 푹 빠진 것은 바로 강아지. 직접 만든 강아지 모형부터 갖가지 인형까지 집안 곳곳에 강아지 관련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시은이의 꿈은 과연 뭘까요? 강아지에 대한 일인데 강아지랑 수학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업에 수학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려면 어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강아지를 좋아하는 시은이의 공부하는 모습은 어떨까 지켜보려는 순간 엄마! 이리 와봐. 잠깐만. 왜? 엄청 잘했네? 엄마 근데 있잖아 강아지 사주면 갑자기 엄마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는 시은이가 스스로 강아지를 뭐 씻기고 먹이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럴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혼이 6학년 되면은 키우면 안 돼? 그때 시은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엄마들이 아이들이 뭐 요구할 때 바로바로 안 들어주는 거는 아이 정서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바로 들어줘가지고 그 성격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돼, 안 돼라고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의 판단의 자율성을 주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는 이제 지나다니는 강아지를 보면 이제 처음에 호기심을 가졌었어요. 이제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앞으로는 나는 강아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습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동기나 이런 걸 부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다른 과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동물 관련된 거를 할 건데 그게 왜 필요해?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럴 때 진짜 말문이 막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꼭 집어서 해줄 수는 없는데. 강아지 관련 책 속에 필기까지 할 정도로 강아지에 푹 빠진 시은이. 시은아, 강아지도 좋지만 공부는 대체 언제 하는 거니? 시은이 뭐해? 책 읽고 있는. 결국 엄마가 직접 나섭니다. 그것도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계획표가 있잖아. 응. 그거 보자. 한번 오늘 어디까지 했는지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읽는 게 어때? 알겠어. 시은이와 함께 짠 계획표를 펼쳐보는데요. 플레이 했고 독서 활동. 독서 했고 그러면 이제 수학하면 되네. 그럼 수학 볼까? 시은이가 수학 중에는 연산 어려워하니까 오늘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다행히 엄마가 정해준 공부량은 계획표에 따라 성실히 잘 해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뭐 하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시은이. 문제도 지금 두 자릿수 덧셈 뺄셈 혼합 계산인데 딱 2학년에 적절한 수준이거든요. 아, 네. 야, 그래도 집중력 좋은데요. 네. 자세도 좋고 집중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집에 풀이를 잔뜩 써서 풀고 있네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막히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습장 쓰지 않고 저렇게 문제집 안에 빽빽하게 쓰니까 좀 쓰다가 헷갈릴 것 같아요. 아. 어딘가 답답한지 문제를 풀던 손이 멈추고 결국 엄마에게 도움 요청. 엄마. 이 문제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거 너무 계산식이 복잡해. 아 복잡해? 자 여기 보면 빨간 선 있는 대로 먼저 해볼까? 요거는 먼저 할 수 있겠어? 시은이의 질문에 친절하게 도와주는 엄마. 아이를 혼내지 않고 어려워하는 부분부터 짚어보며 차근차근 옳지. 함께 풀어본다고 해요. 맞아. 차근차근 해보면 돼. 요거랑 요걸 이제 더해보면 여기를 써볼까?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쓰면
그래, 잘하네.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돼. 시은이의 대답을 유도하고 칭찬으로 대응하는 엄마. 엄마 근데 여기다 또 하면 여기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그거 상관없어. 지우개도 되고 안은 다른 종이다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 그럼 계속 풀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시은이가 어려워하는 것을 받아주고 끝까지 부드럽게 답해주는 모습 정말 훈훈하죠? 일단 엄마가 뭐가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일단 맞아요.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 이 전 문제도 했는데 왜 이걸 몰라? 똑같은 건데. 어머니 지도 방식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시은이가 질문한 문제는 연산 문제.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은아, 연산이 어려운 거야? 계속 더하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고 계속 더하고 빼면은 이제 어지럽고 약간 하기 싫어져요. 연산만 보면 어지럽고 하기 싫다는 시은이. 다행히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이라 공부를 봐줄 수 있었지만 평소에는 일을 하느라 공부를 봐주기 힘들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풀이가 끝난 후 엄마와의 채점 시간. 좀 맞는가 싶더니 슬슬 오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냥 쫙 못 끄시고 또 어머니가 또 별표로 저렇게 또 상처받을까 봐. 어려웠어, 풀 때? 몇 개 좀 어려웠어. 우리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들려면 몇 번 꾸준히 해보면 더 쉬워지거든? 어려운 거 몇 개 해서 지금 같은 유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까, 다시 한번? 엄마 저기서 한번 뽑아줄게, 문제은행 같은 데서. 해볼 수 있겠어? 그래. 채점이 끝나자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엄마.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무료로 배포하는 문제은행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희진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얘기하셨던 맞아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은 또 처음 뵌 것 같아요. 평소 어머니는 시은이가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를 무료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간추린 후에 해당 문제들로 문제지를 만들어 다시 풀게 하면서 반복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하는 유형의 문제만 쏙쏙 모아 뽑을 수 있고 게다가 무료라고 하니 정말 유용한 것 같죠? 다행히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직까지는 학교 성적에 큰 문제도 없고 수업 진도도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그럼 대체 고민이 뭔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계속 옆에 붙어서 공부를 체크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이제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고 그냥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은이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계획도 짜고 하지만 이 방향이 맞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러게요. 동기부여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시윤이가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시은이. 기본 실력은 있지만 연산은 어렵고 또 강아지에 푹 빠져 수학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돼 흥미가 뚝 떨어진 시은이를 도와줄 방법.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시은이를 만나봤습니다. 저는요, 4년 전 저희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딸하고 똑같았어요. 진짜 강아지 책만 읽고 강아지만 보고 강아지 그림만 그리고 나는 강아지 일을 할 건데 내가 왜 수학을 배워야 돼?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럴 때 막막했어요, 선생님.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 관련 일을 할 건데 수학을 왜 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수학에 대한 흥미도 없고 그렇죠.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안 된 거예요. 관련이 없잖아요. 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수학과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다행스럽게도 시은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라는 명확하게 좋아하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활용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강아지가 좋으니까 이제 강아지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먼저 다양한 강아지를 키우는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를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수의사를 비롯해서 뭐 동물 조련사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을 안내하고 그 직업 각각에 다 수학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세히 하루에 하나씩 읊어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는 공간, 강아지 집의 크기도 강아지하고 크기에 비례해서 또 사료의 양도 비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네. 또 강아지의 마리수, 가격,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덧셈 뺄셈처럼 지금 시은이가
공부하는 수학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또 강아지 아플 때 약을 먹일 때도 약 측정량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찝어준다면 아이가 아 정말 강아지를 키우는데 수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만 가져도 동기 유발이 확실히 되죠. 진작에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일단 요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할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아우 우리 강아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강아지, 맞아요, 예쁜 맞아요. 강아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아지에 대한 좀 호감이 생긴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실제로 강아지를 사는 거예요. 사서 말 잘 들을 때만 한 번씩 만져보게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약속 지켰으니까 한번 만져본 거야 하면서 약간 정말 만나고 싶게끔 100점을 맞아야지만 강아지를 한번 볼 수 있다. 안고 자게도 해주고 그래서 약간 강아지를 가지고 네. 저도 강아지 키워봐서 알잖아요. 진짜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지고 싶고 자꾸 안고 다니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심리를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비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단순 연산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혼합 연산에서부터 일단 딱 막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려서 사실은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의 뺄셈과 덧셈에 대한 혼합 연산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 푼 거를 봤을 때 문제 어떤 것들은 또 맞추고 어떤 것들은 또 틀리고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봐서 개념을 모르는 것 같진 않고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께서 이 문제 풀 때 엄마 이거 연습장에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집에 풀어도 돼?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좋은 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연산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글씨 때문에 헛갈려 하거나 틀리는 경우들이 보이기 때문에 연습장을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페이지를 3칸으로 나눠서 띄엄띄엄 풀면서 자기의 연산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연습장에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실물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아니면 더하기 빼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드 게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연산이 어렵고 지겨운 것만이 아니라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동기도 없고 흥미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수학이지만 엄마가 해보자,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일단 좀 기특했거든요. 검사 결과를 좀 보면 시은이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은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우수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언어성하고 동작성 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두뇌도 안정적인 아이죠. 아까 보면 아이가 차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 아이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공통성, 즉 추론 쪽에 좀 강점이 있고요. 다소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기호쓰기의 약점인데 일반적으로 기호쓰기의 약점이라는 것은 시각적 처리 능력이나 시각적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아까 이 아이의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각적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봤더니 그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호쓰기만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꼼꼼하게 적다 보니까 늦어질 뿐이지 실제로 능력이 나쁘진 않다고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측정된 것보다 약간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은이의 수학 성취도 보면 후행은 85, 현행은 60, 전체적으로 72 정도 되는데요. 후행을 보면 추론력이 뛰어나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현행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약간 끈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연산을 시키면 잘할 애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강아지만 좋아하고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그 연산 실력이든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한 40분 이상씩 체계적으로 학습을 갖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장래 희망도 좀 뚜렷하고 그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수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수의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아이가 현재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언젠가 수학과 수의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이가 느끼기 때문에 현재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할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꿈이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얘가 강아지 해도 계속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수학은 어떤 것을 전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서 이 아이한테 수학 공부를 꾸준히 시켜서 이 아이가 꿈이 바뀌었을 때도 그 수학 때문에 그럼요. 그 꿈을 네. 이루지 못하지 않게 어머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결과를 보니까 후행은 잘 다져진 것 같고 지금 현행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친 문제들 좀 살펴보셨어요? 네, 2학년 1학기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제를 2번, 13번이 틀렸는데 이게 덧셈과 뺄셈을 활용한 이게 미지의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보면 덧셈, 뺄셈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네. 미지수, 네모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풀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이 오면 좀 혼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 같은 거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문제 중에 9문제를 틀렸거든요. 보면 12번,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릿수 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4번과 16번 문제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10번, 13번 문제는 같은 개념인데 더 어려운 수준인데 맞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적응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접해보고 문제풀이를 해보는 경험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개념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니께서 그 문제은행을 통해서 네. 직접 막 문제도 많이 풀게 해주시고 문제도 막 뽑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또 문제를 더 많이 풀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진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어머니가 사실 이렇게 딱 끼고 문제도 좀 뽑아주고 문제 푸는 것도 지켜보고 채점해주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딱 하루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외에 다른 날들은 본인이 창의력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 같은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성취도 평가를 한 문제는 아이가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시은이한테 좀 편안한 학습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은이가 사고력 문제에 대해서 푸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시은이를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는 좀 개념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만 풀다 보면 나중에는 사고력 문제도 잘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것들을 어머니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개념은 이러하구나, 이러한 개념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각각의 유형별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형별 문제집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준별,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을 같이 가셔서 자기에게 맞는 문제집을 골라서 선정해서 같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어머니가 참 잘하고 계신 게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뽑아서 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를 이제 계획을 잡으셔서 하루에는 요 정도의 양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체계를 잡아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일주일 계획을 잡아주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뽑아주시려면 이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프린트를 버려버리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지에 대한 기억을 확인이 안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프린트들을 잘 모아서 잘 푼 부분과 못 푼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 시은이 어머니께서 시은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2학년이 자기주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을 거고 특히 아직 얘는 습관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엔 따라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좀 자세하게 아이한테 계획을 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40분을 하자. 그러면 그중에서 한 15분은 뭐 문제를 풀고 15분은 뭘 하자. 채점은 요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15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돼요. 빡빡하게 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집에 푼 거를 연습장에 옮기든 연습장에 푼 거를 다른 깨끗한 종이에 옮길 때도 어떻게 옮기는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따라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렇죠, 알아서 할 수는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섬세하게 짜주면 아이가 따라하다 습관이 잡힐 거고 그러면 자기주도가 좀 일어날 거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기 힘들다면은 공부방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맡겨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 유발이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잡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이 같은 친구가 정말로 놀이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익히면 좋은데 지금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고학년처럼 지필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빡빡하게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 활동을 좀 접해줘야겠고 또 문제 푼 거를 보면은 이제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를 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또 문제를 푸는 학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 비율을 놀이 수학 50, 문제풀이 학습 50 이렇게 반반으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되 놀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인지 노는 건지 잘 모르게끔 네, 이끄는 맞아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 흠뻑 빠진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생각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는 그 소재로 다루는 게 좋은데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소재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 수학을 할 때 주로 이제 강아지 그림이 각각의 카드에 그려져 있는 연산 게임이 있어요. 보드 게임 같은 거. 그래서 볼 때마다 뒤집으면 강아지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 게임 또 조립을 해서 완성하면 강아지 모양이 완성하게 되는 그 조립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에 관련된 기사거리라든가 읽을 거리, 뭐 수의사 인터뷰 자료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동물 동화 같은 것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푸는 거죠. 근데 그 내용도 짚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끝에 수학적인 발문을 간단히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와 여기는 어미개가 강아지를 10마리 낳았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년 뒤에는 강아지가 몇 마리가 될까?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하면서 무섭네요. 개판이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끌면 저학년 어린이들은 너무 즐겁게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진짜 강아지 관련 일을 할 건데 수학이 왜 필요하죠?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시은아, 결국은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던 아줌마네 집 딸도 지금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단다. 결국은 하게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그 흥미를 찾아서 동기를 찾아서 한번 도전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자, 오늘도 많은 솔루션이 나왔죠. 이 수다학 전문가들의 솔루션의 핵심, 결정적 한방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놀이 수학입니다. 시은이는 교과서 속의 놀이 활동만 꺼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적성보다 실력입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실력이 좋아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원리 찾기입니다. 시은이가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기대가 되네요. 네, 시은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해피야, 손, 잘했어, 앉아, 기다려. 나도 모르게 손 줄 뻔했어요. 줄 뻔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강아지를 또 이 3마리를 키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심리를 좀 아는데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요. 이 같은 말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다려 할 거면 기다려만 계속 해줘야 되는데 멈춰, 스탑, 뭐 섞어서 하잖아요. 네네. 그럼 강아지가 헷갈려 하면서 그 강아지가 말대로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개고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은이도 연산이라는 그 하나만 딱 몰입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연산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강아지 훈련하듯이 네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래요.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은이도 이래서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그게 쉬워지면 이래서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시은이한테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